네, 안녕하세요. 무르익은 가을과 함께 무르익은 차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고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녀석, 볼보 라인업의 핵심 허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바로 중형 세단 S60입니다. 이 차 이제 시장에 나온 지도 꽤 수년이 흘렀는데 꾸준히 연식 변경을 거듭하면서 완성도를 탄탄히 또 높게 쌓은 게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3년형으로 돌아온 제 옆에 서 있는 이 녀석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더 이 실내, 실외뿐만 아니라 이 엔진, 퍼포먼스까지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무르익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S60 어떤 또 우리에게 즐거움과 같이 또 기대를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S60의 전면부입니다. 이제는 낯이 많이 익죠. 익숙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볼보의 패밀리룩 그 상태 그대로 뭐 크게 뜯어 고치거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토르의 망치라고 불리는 T자 모양의 주간주행 등부터 적당한 크기의 와이드한 헤드램프는 물론이고요. 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뚝 하고 떨어져 내려오는 이 거대한 사각형의 볼보의 그릴 뿐만 아니라 3D 형태 요 아이언 마크까지도 완벽히 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정 옆에서 보면 이 그릴이 상대적으로 직각으로 수직으로 딱 살짝 클래식한 모습도 나고, 한편으로는 아주 오래전 이 볼보의 헤리티지를 엿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상당히 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아주 잘 나타내는 전면부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아래쪽 범퍼 부분은 한층 더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크롬 도금을 씌워서 좀 더 화려한 맛을 키웠고, 안개등을 또 양끝에 깔끔하게 부착을 해 놓았어요. 공기 흡입구라든지 전체적인 범퍼의 디자인 형상은 그릴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단정하게 꾸며 놓았습니다. 옆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봤을 때 꽤나 크고 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수치도 라이벌인 3시리즈 등과 비교하면 살짝 긴 편이지만, 그보다도 이 시각적으로 차가 더 길어 보이는 바로 이 휠 베이스의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앞뒤 오버행이 굉장히 짧고요. 그 다음에 휠 베이스가 생각보다 엄청 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살짝 허리가 긴 세단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참고로 신형 S60 얼티메이트 브라이트 단일 트림으로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요 휠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휠 디자인이 너무 멋있게 생겼죠. 무려 19인치 사양이 들어갑니다. 차의 크기나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살짝 오버스펙이 아닐까라는 느낌도 들지만,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훌륭해요. 디자인 미쳤다, 너무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얼핏 보면 요 매끈한 테두리 표면이 좀 긁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뭐 이게 어쨌든 멋있으니까 용서해 주자고요. 뒤쪽으로 쭉쭉쭉 넘어와 보면 생각보다 차의 크기에 비해서는 제법 큼직한 사이드미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어 캐치도 상당히 정갈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전형적인 이 세단의 형태 라인을 깔끔하게 잘 표현을 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굵직한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조금 더 날렵한 사이드 뭐 스커트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뭐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고 곡선을 잘 활용해서 측면부를 완성을 지었고, 그나마 C필러 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진해지는 요 캐릭터 라인 하나만 깔끔하게 탑재를 해 놓았네요. S60의 뒤태입니다. 전형적인 세단의 형태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는 유리창을 비롯해서 트렁크 면적도 상당히 넓게 빠져 있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세단의 모습 그대로예요. 볼보의 레터링 요즘 또 많은 차들이 하고 있지만, 볼보가 원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잘 일정 간격을 두고서 부착이 되어져 있고, 테일램프 형태도 차의 크기를 감안하면 이상적인 크기를 보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형태 뭐 S90도 사용하고는 있지만 S60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율 면에서 말이죠. 아무튼 요 안쪽에 LED 구성도 깔끔하고 이쁘네요. B5 단일 트림으로만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S60이라는 배지도 깔끔하게 넣어 놓았습니다. 범퍼 라인 역시 무언가 기교를 부리진 않았어요. 크롬 도금을 가로로 길게 한번 둘렀다 정도로만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최대한 깔끔하고 심플하게 마무리 지어 놓았습니다. 네, 볼보 신형 S60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와, 역시 실내 구성. 볼보는 어떤 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 같지만 너무 세련되고 너무 이뻐요. 예. 요즘 특히 젊은 소비자분들이라면 요 디자인 하염없이 또 마음을 홀리실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도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레이아웃 형태나 디자인 진짜 잘 뽑았다. 언제 봐도 신선하고 아주 고급스럽고 만족스럽다 라고 첫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 S60에 비해서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사운드 시스템 안쪽에 요 스피커 유닛, 노란색으로 케블라, 이 B&W를 상징하는 가장 또 중요한 요소였는데 지금은 살짝 색이 옅어졌네요. 네, 괜찮습니다. 소리만 좋으면 되니까요. 아무튼 사운드 하나는 끝내줍니다. 네, 기대 이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주변에 보이는 이런 소재 감각 퀄리티, 우드를 적절히 또 켜 놓았고, 특히 이 센터 터널 쪽 보면 거의 웬만한 아주 잘 짜맞춘 가구 수납장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오레포스 크리스탈 전자식 변속 레버 버튼까지 위치해져 있어서, 이야, 이건 웬만한 체급 이상의 플래그십 고급 세단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까지 줄 정도이니까요. 그 정도로 상당히 감각에 대해서는 볼보로 따라올 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트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시트가 착자감이 너무 좋아요. 예, 장거리 운전에도 결코 피곤하지가 않고요. 특히 머리 받침대의 각도나 요 앉았을 때의 느낌이 정말 운전자로, 탑승자로 하여금 최적의 편안함을 아주 오랜 시간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각각의 요소, 구성, 품질, 소재, 퀄리티가 역시 단연 볼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기능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풀 디지털 계기판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살짝 아쉬운 부분은 너무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져 있어요. 요즘은 최대한 평평하게 또는 바깥으로 빼는 추세인데 요런 디자인은 이제 조금 올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안쪽 구성이 훌륭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고요. 이 차의 단연 핵심은 여기 이 세로 형태의 센터페시아 모니터에 있습니다. 볼보차 코리아와 또 T맵 아주 수백억 원에 들여서 개발을 한 진화된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요. 음성인식, 인식률이 엄청나게 높고요. 뿐만 아니라 T맵 여기에 각종 음악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연동이 훌륭합니다. 네, 요거 하나만 놓고 굳이 이제 핸드폰 찾아서 T맵 키거나 블루투스 연결하거나 이런 거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요 안에서 순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하나로 뭐든지 다 해결이 되죠. 물론 터치도 지원을 하고요. 이 세로 형태의 네모창 하나가 주는 즐거움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 아주 간단한 조작 버튼, 그 다음에 깔끔한 센터 터널 위치해져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이 여기 아래쪽에 깔끔하게 토글 형식으로 위치해져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버튼까지만 위치해져 있네요. 네, 신형 S60 2열에 들어왔습니다. 2열 공간 뭐 S90처럼 광활하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차급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치고는 상당히 잘 뺐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가운데 턱이 너무 높아요. 네, 중간에 성인이 앉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네, 하지만 이 시트 퀄리티가 역시나 1열과 마찬가지로 좋아서 뭐 가죽이 엄청 좋다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트 착자감이라든지 앉았을 때 이런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이런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시트 칭찬 한번 더 하고 갈게요. 편의 품목도 나쁘지 않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알차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B필러에도 한 번 더 송풍구 탑재를 해 놓았고, 뿐만 아니라 터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람 세기와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런 것들 그래도 라이벌 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볼보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한층 더 세련된 감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외에 USB-C 타입 각각 한 개씩 위치해져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제법 크게 뚫려 있습니다. 독서등도 깔끔하게 한 켠에 위치해져 있고,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요 도어가 두께가 꽤나 두껍습니다. 네, 기본적인 두께도 두껍고 한 칸 더 내려와서 이 손을 걸칠 수 있는 요 부분도 상당히 두꺼워요. 예, 역시 안전을 최우선하는 볼보라는 걸 간접적으로나 표현을 한 걸까요? 이게 어쨌든 상당히 두툼하게 잘 내 차 특히 탑승자를 보호해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공간 활용성, 특히 수납이 뭐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도어 안쪽이 생각보다 너무 작고 낮아요. 예, 그래서 이쪽은 뭐 물티슈 정도 몇 개만 수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컵홀더도 물론 위치해져 있지만 이렇게 틸팅 요즘 거의 안 쓰거든요. 차라리 수납형으로 되어져 있는 게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조금은 아쉽고, 그냥 아주 매끈한, 여기에 뭐 별도로 수납 공간을 또 뚫지도 않았고요. 수납 공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S60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열면 전자동은 없어요. 네, 수동입니다. 닫을 때도 수동으로 닫아야 돼요. 공간 자체는 그냥 무난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뭐 아주 크다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깊이가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너비 자체가 어느 정도 양 옆으로도 제법 뚫려 있기 때문에 뭐 공간 활용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차의 급을 생각하면 무난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별도의 아래쪽에는 수납할 공간은 딱히 보이지는 않네요. 뿐만 아니라 폴딩 버튼은 저 안쪽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뭐 후크로 당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는 방식인데 안쪽에 있거든요. 한번 접어보도록 하죠. 네, 자 보이시나요? 이 안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헤드레스트가 딱 잠겨지고 이제 버튼이 한 번 더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좀 솔직히 생각보다 좀 놀랐어요. 제법 평탄화가 됩니다. 네, 뭐 이 차를 가지고 차박할 사람은 없겠지만 평탄화가 꽤 잘 되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도 짐을 조금 더 넉넉히 넣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볼보 신형 S60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엔진 터보가 맞물리고요.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얹었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 아이신제 8단 자동이 또 합을 맞추죠. 그 결과 최고 출력 250마력, 최대 토크 35.7kgm를 발휘합니다. 어느 정도 이 출력과 토크 전혀 부족하지 않은 숫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가속 페달을 이어 나갔을 때 반응도 답답하거나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굼뜨거나 하지도 않아요. 상당히 매끄럽게 잘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심 속 주행, 특히 지금과 같이 빨간불이 켜졌을 때 가속 페달을 발을 띄고 다시 브레이크 페달로 쫙 밟았을 때 요 끊고 맺는 이 과정이 상당히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쓰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이 정차 그리고 다시 가속, 이 왔다 갔다 이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최대한 전기 모터가 부드럽고 여유롭게 이어주는, 그리고 다시 지금 초록불이 됐어요.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아보면 상당히 매끄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만 넣고 이런 느낌 못 내거든요. 확실히 48V 힘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이 48V 역시 14마력 정도의 추가 힘을 더 보내줍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가속을 이어 나갔을 때 끊김없이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점, 확실히 신형다운 매력을 잘 포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정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또다시 가속 페달로 추가적인 힘을 전달할 때 가속감이라는 부분은 보이시나요? 결코 아쉽거나 조금 더 부족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속 시원하게 가속을 전개하는 느낌이 참으로 좋고요. 다시 제가속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터보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S60과 비교하면 이 어딘가 뭔가 한 템포 숨을 고르고 다시 전진하는 이 과정 텀이 상당히 짧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3년형으로 오면서 이 부분에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터보렉 아주 크게 간극을 줄여놔서 언제 어디서나 속 시원한, 그리고 꽤나 재빠르고 경쾌한 가속감을 전달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속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크게 흠을 잡을 곳은 보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자체가 엄청나게 뭔가 탄탄하게 도로 위를 움켜잡고 바짝 자세를 낮추는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성격 자체는 조금 단단한 편이긴 해요.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아니면 불규칙한 국도를 달릴 때는 이 서스펜션의 느낌이 온전히 또 전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이렇게 고속 영역에서 일정 구간을 여유롭게 달릴 때는 확실히 또 승차감에도 어느 정도 타협을 맞춘 느낌이 납니다. 뭐 독일차의 그 특유의 엄청나게 탄탄한 그런 느낌, 그리고 뭐 푸조라든지 프랑스 차라든지 조금 더 나긋나긋한 성격, 그 어딘가에서 잘 조율을 맞추고 있는 느낌을 받게 하고요. 반대로 스티어링 휠 느낌은 온전한 소프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스티어링 휠을 살짝 돌렸을 때 이런 차가 즉각적으로 따라오는 느낌은 다른 유럽 차들에 비해서는 좀 덜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그냥 흐름에 맞춰서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차를 가지고 굽이치는 산길이라든지 뭐 역동적으로 막 스티어링 휠을 잡아 돌리는 사람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소프트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확실히 스포츠 세단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없어요. 스포츠 모드로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어디에도 위치해져 있지 않고 패들 시프트마저 없죠. 네, 이 차는 전반적인 스티어링 휠 반응이라든지 서스펜션의 감각이라든지 조금 더 내가 역동적인 운전을 좋아하고 조금 더 코너 진입과 탈출 이 과정에서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짜릿한 손맛까지도 느껴보고 싶다 하면 S60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네, 다른 차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그렇게 난 빨리 달리지도 않아. 일반적인 도로 흐름에 맞춰서 일상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태우고 여유롭게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이동하기를 원해 하면 S60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차는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성격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시승을 하면서 절대로 소개해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바로 안전과 관련된, 우리가 직접 차를 박아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냥 이 각종 안전 기능을 믿고 의지해서 달릴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리뷰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건데, 볼보 안전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결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반자율주행 기능 요즘 뭐 현대기아차도 워낙 잘 되어 있고, 볼보 역시 S60 역시 아주 편안하게 일정 간극 그 다음에 차간거리까지 잘 유지해서 주행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는 이 차가 주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안전에 확실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놓고 고려해 봤을 때 한층 더 패밀리 세단에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네, 볼보 신형 S60 마지막으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볼게요. 이 차 같은 경우 5천만원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5,610만원에 책정이 되어져 있죠. 가격적인 메리트 앞에 숫자 5 그리고 5천 중반이라는 게 꽤나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한 체급 위에 5 시리즈나 E 클래스나 앞에 다 6자 붙긴 해요. 렉서스 ES나. 반대로 이 차의 직접적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죠. 3 시리즈라든지 C 클래스, 아니면 뭐 가격으로 따지면 뭐 성격은 완전 다르긴 하지만 파워트레인부터 아테온까지도 뭐 어느 정도 물망에 오르긴 하는데, 이 차만의 독보적인 가치 그리고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이벌들과 크게 경쟁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볼보가 줄 수 있는 매력이 분명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상품 구성 말할 필요 없이 훌륭하고요. 여기에 안전이라는 그 믿음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패밀리 세단으로서 구입을 염두에 보신다면 이 차 한 번쯤은 꼭 리스트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특히 신형으로 오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정말 잘 세팅을 했네요. 네. 지금도 계속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가속과 감속,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의 만족이 훌륭합니다. 정말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정말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250마력이라는 숫자 자체도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가속 페달 그리고 제가속에 이어갔을 때 끊김없이 터보렉을 최대한 줄여서인지 한층 더 역동적인 가속감을 잘 전달해 주고요. 물론 서스펜션이라든지 스티어링 휠 반응이 이 전체적인 차의 스포티한 완성도까지는 높여주지는 않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유롭게 편안하게 승차감 위주로 가족들과 함께 타시기에는 이 차만한 세팅도 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 오디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바우스 윌킨슨 B&W 이 사운드 시스템, 여기에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딱 요 두 개만 갖고도 이 차를 구입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웠던 기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볼보 새로 돌아온 23년형 신형 S60을 만나봤고요.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무르익은 가을 날씨와 함께 무르익은 S60을 만나봐서 저도 행복했네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을 찾아들고 여러분 앞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환 기자였습니다. 안녕.